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주가 상승은 개미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 번째 날의 거래량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산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크게 급락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은요, 찰스 다우상을 수상한 저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이 네 가지 지표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수익을 내는데 중요한 지표일까요?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래량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지표일까요? 거래량은 주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만 보고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만으로는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해석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지표들일 뿐입니다. 세력은 캔들 패턴,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을 위아래로 깨버리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냅니다. 세력의 흔들기는 매우 매섭고 강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흔들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속절없는 손절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한 투자자들은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거래량 해석으로 주가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만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지 또는 하락 반전할 것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체이고 주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사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태동했을 때부터 많은 투자대가들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버프 도르마이어는 거래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많은 대가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래량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도를 그의 연구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논문은 기술적 분석의 혁신적 연구에만 수여하는 찰스 다우상을 수상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책을 한 권 집필합니다. 바로 이 책, 거래량으로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거래량 해석의 신세계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혁신적인 그의 연구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거래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꼭 매수하시고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광고도 아니고요, 협찬받은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롭고 그 깊이를 음미하는 맛이 정말 강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눈이 이 책을 읽으면요, 확 뜨이실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거래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가의 미래를 신빙성 있게 예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책값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은 다소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가를 알지 못한 채 이 책을 그냥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부자의 선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래량을 실전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확률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래량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종종 올라왔는데 이제서야 이 책을 하게 되었네요. 자, 거래량의 새로운 차원으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거래량의 혁명가 버프 도르마이어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는 드물다. 아무리 제멋대로 매매하는 투자자라도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레 주가가 상승하면 호재, 하락하면 악재라고 믿는다. 물론 주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거래량을 더 중요시한다. 누구나 주가와 거래량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투자자는 드물다. 이 책은 거래량을 구성하는 기본적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다.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2.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주가를 확인시켜준다. 자,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아하 하며 풀리지 않았던 주식 퍼즐을 완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래량은 거래된 주식의 양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특정 가격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주가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별표 3개에다가 정말 여러분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정말 암기하실 정도로 외우신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써먹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트레이더가 그 시간, 그 주가에 투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낮은 거래량은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특정 주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적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거래량은 주가를 확인시켜준다. 이 의미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자, 예시도 한번 들어보시죠. 3. 자,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확신을 더해준다.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매도자가 한 사람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다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소매상이 그 상품을 취급해서 비슷한 가격에 수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의 상품의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거래량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주가의 움직임에 동조한다면 주가 움직임의 타당성은 점점 더 확고해진다. 기술적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거래량은 주가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주가고요. 여기 아래가 거래량입니다. 자, 해당 차트를 보시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가격을 1, 2, 3번 중에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저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앞에 저자가 이미 답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형 패턴 매매와 이 눌림목 매매가 왜 타당한 전략인지도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설명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을 맞췄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주옥 같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 자, 중요합니다. 시장 유동성은 중요한데 거래량은? 이베이의 예에서 값어치 있는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다. 파는 사람은 한 명인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비슷한 가격으로 이 물건을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에릭 존스와 제임스 로버트 돌턴은 그들의 저서 시장을 둘러싼 심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거래량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표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시장은 오래 존재할 수 없다. 거래량이 적으면 좋은 가격에 빨리 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고 좁은 가격 범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즉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고 산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거래량은 대체로 높은 유동성을 의미한다.
즉, 좋은 가격에 물건을 거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가격이 좋은 가격이다. 자, 맨 앞에서 저자가 강조한 건 뭐였죠? 거래량은 주가에 확신을 가져다 준다.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은 그만큼 사고 팔기 쉬운 가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가격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캔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종가가 대량 거래량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종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대량 거래량이 이 종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종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자의 이야기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5. 거래량은 정보의 허와실을 알려준다. 거래량은 주가의 유효성을 인증하지만 주가를 형성하는 데도 한몫한다.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포되면 거래량은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새로운 정보의 중요도를 입증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가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정보가 시장에 갖는 중요도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거래량은 첫 번째, 주가를 확인시켜준다. 자, 두 번째, 거래량은 주가를 확신하게 해준다. 자, 세 번째, 거래량은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거래량은 허와 실을 알려준다. 입니다. 확인, 확신, 활성화, 허와 실 구분. 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제가 계속 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해나감에 있어서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말 귀한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차트에서 거래량 빼면은요, 주가,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들으시러 잘 오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6. 거래량은 관심과 열의를 표현한다. 거래량은 머무를 자리를 찾아가는 돈이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다. 하나는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포지션을 취할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특정 시장이나 종목에 커다란 관심과 열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줄어드는 거래량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별로 없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관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7. 거래량은 의견의 괴리, 차이를 나타낸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거래량을 지켜본다. 투자자들은 종종 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또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의 정보와 해설만을 듣고 어느 쪽에 설지 결정하기도 한다. 거래량으로 표현되는 거래 행위는 이처럼 투자자들이 서로 갈리는 믿음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이다. 자, 여러분들 요 말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릴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의견의 차이가 클수록 각 진영은 투자에서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들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매수자와 매도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포지션을 취함으로 거래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당분간 그 가격이 적당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자,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매수자의 총합이면서 매도자의 총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의 총합과 매도자의 총합과 거래량은 다 같은 값이라는 거죠. 즉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이고 매도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해당 종목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량으로 팔고 나갔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누구의 의견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나간 사람들, 대량 매도자의 의견이 맞다면 그 종목은 나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들어온 사람들, 대량 매수자들의 의견이 맞다면 그 종목은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엄청난 매매의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대량 거래량을 보았다면 매도 세력 또는 매수 세력, 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음 이어지는 8번과 9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답이 보이실 겁니다. 8. 거래량은 시장의 연료다.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다. 이와 관련하여 트레이더 빌리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주식의 가치를 움직이는 연료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될 때 대부분의 연료는 궤도에 오르는 과정에 소비된다. 우주선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연료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는 것이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나머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미량의 연료만으로도 가능하다.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는 연료와 우주선의 관계와 같다. 9. 거래량은 진실을 드러낸다. 거래량은 주가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거대 기관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주가를 크게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지속한다. 하지만 거래량은 어쩔 수 없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기관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비록 주가의 움직임을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대량 매도자가 맞는지, 대량 매수자가 맞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자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은 사람들의 관심이다.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은 손바뀜이다. 세 번째, 대량 거래량은 기관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증거다. 네 번째, 거래량은 시장의 연료다. 이 단서로 제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이 오른쪽의 장대 양봉은 누가 대량 매도자고 누가 대량 매수자일까요? 자, 이 차트에서는요, 오른쪽에 이 대량 거래량에 진입한 사람들, 대량 매수자를 세력 또는 기관, 큰 손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은 그간 거래량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긴 시계열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대량 거래량으로 주가가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자, 대량 거래량은 세력 또는 기관, 큰손 등이 개입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대량 매도자는 그간 주가의 출렁임에 지쳤던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연료가 소모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료의 절반을 다 써버릴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작은 연료만으로도 해당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기 이 많은 매물대를 다 뚫어 올린 거죠. 이 장대 양봉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방향을 우리는 상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 차트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최초의 첫 번째 양봉은 아마도 세력, 기관 또는 큰 손 등이 만든 것이죠.
분명히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여기서 한 번 매집이 있었고 두 번째 강력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면서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 두 번째 양봉 역시 첫 번째와 비슷한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분명한 세력의 개입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양봉부터 조금 이상하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평소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은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지 않으며 매매한다. 이 말은 짧은 캔들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그건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대량 거래량과 급등을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일까? 혹시 익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론도 논리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캔들도 거래량이 전과 같진 않습니다. 초반의 거래량보다 작은 수준의 거래량이죠. 하지만 거래량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캔들 모양이 처음과 조금 다르게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캔들 다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손바뀜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자, 여기서 익절을 했던 세력들은 돈을 어느 정도 보유했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크게 매집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세력의 의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 2, 3, 4, 5, 6일 차거든요. 자, 이거를 30분봉으로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만 보고 계시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거래량을 보셨을 때 거래량의 차이점 뭔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요,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날에 평소와는 다른 조금 수상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세력일 것입니다. 즉, 세력은 두 번째 날까지 자금을 투입한 후에 세 번째 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익절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다시 매수한 다음에 매도, 여섯 번째 날에는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집. 자, 여기서 조금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이때의 대량 거래량은 다른 대량 거래량의 캔들과는 다르게 윗꼬리를 길게 단 것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30분 봉이잖아요. 이것도 5분 봉, 15분 봉으로 보면 그 봉 중에 하나는 하락 방향의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은 개미가 나가고 세력이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가운데 다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는 건 세력이 이탈하고 개미가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100%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상승할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또는 손실을 방지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했다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확보한 수익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버나드 바루크는 수익이 나면 빨리 팔아치웠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나드 바루크는 월가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팔아치웠는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너무나도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는 세력이 이탈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개입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의 30분 봉을 보면요, 참 가혹합니다. 자, 요때인데요. 장 초반에는 들어왔어요.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세력이. 그러다가 오후 1시경, 사람들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1시경에 주가를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매수하고 다시 떨어뜨리고, 지금 여기가 다 세력이 개입했다는 흔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셔도요, 지금 평소와 다르게 여기에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당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책을 면밀히 읽고 깊이 이해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첫 번째 양봉에서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신호를 확인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살폈을 겁니다. 자, 이날 주가의 방향을 상방으로 예상했을 겁니다. 이 대량 거래량으로 이 캔들의 진실성, 신뢰도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종가를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가격이 맞구나,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요날 적절하게 진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날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분할 익절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꾸준하게 분할 익절을 하다가 이날 전량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자, 요날 진입해서 요날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그 이후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주가는 최초 상승을 보였던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거래량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가 발생한 지점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죠. 비록 손절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절이 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주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저자의 이야기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정말 2번, 3번 읽으면 볼 때마다 새롭고 놀랍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아직 회수하지 않는 떡밥이 하나 있죠.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10.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주가의 변화가 실제화되기에 앞서 이를 짐작하게 해준다. 높은 거래량 수익 프리미엄의 저자, 펜실베니아 금융센터의 거베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래량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유달리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주 큰 수익을 보였고, 거래량이 유달리 침체된 개별 종목의 수익은 형편없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카니엘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그의 연구 논문인 높은 거래량 수익 프리미엄과 투자자 인식 가설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41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 수익 프리미엄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래량 프리미엄은 모든 선진국 시장과 수많은 신흥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다. 11.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주가를 해석한다. 저자는 뉴턴의 법칙을 통해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증명합니다. 이 부분은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시 리뷰하고 정리하면서 보면 정말 이건 상당한 조언 이상 대박 조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 흡수하시면 분명 여러분들 주식 투자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잉은 신기원을 이룬 주가,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은 시장의 역학이 이루어낸 하나의 합작품이다. 거래량에서 주가를 분리하거나 또는
주가에서 거래량을 분리한다면 어떠한 모델도 불완전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가와 거래량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거래량의 관계 속에서 주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추세란 개념은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서 도출되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은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어떤 물체를 그냥 두면 그 물체는 그 상태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 이 경우 거래량 정보는 앞날을 내다보는데 그다지 쓸모가 없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많은 거래량이다.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주식에도 뉴턴의 제2법칙은 통용된다. 거래량은 주가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즉, 주가 변화는 가속도, 힘은 거래량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20% 늘어나면서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음날 이 주식의 거래량은 300%, 가격은 5% 상승했다. 3일 거래량은 400%, 주가는 2% 상승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강세장의 신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량, 힘은 늘어나는 반면 주가의 변화가 가속되는 힘은 떨어지고 있다. 노력은 더 드는데 결과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공식에 따르면 힘, 거래량은 커지는데 가속도, 주가 변화는 줄어든다면 이것은 질량, 주가가 지나치게 팽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주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진맥진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앞서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제가 뒤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힘으로 말했지만 물리학에서의 힘은 방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찰스 다우가 가졌던 믿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찰스 다우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믿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중요한 주가 움직임에 앞서 중요한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학계는 100년 뒤에야 다우의 발견에 주목했다. 전설적인 기술적 분석가인 그랜빌은 이렇게 말했다. 거래량은 수요로 측정되므로 반드시 주가에 선행한다. 이처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할 때 생성되는 힘을 측정한 것이다. 거래량은 주가를 미는 힘이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주가의 무게 곱하기 주가의 변동폭, 즉 주가의 변동폭은 이 주가의 무게와 거래량의 함수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도 주가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라는 건 주가의 무게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가의 무게가 점점 커지면 이 주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더 크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풀썩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또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린 차트에서요, 이 캔들의 종가와 거래량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요,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는 거래량을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엑셀 파일에 기입을 한 겁니다. 키움증권에서요, 요 캔들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시가, 이렇게 거래량과 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가 상승률과 거래량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주가의 무게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 계산식으로 주가의 무게를 계산을 했고요. 자, 3일차에 주가의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날 가장 많은 힘을
소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가 상승률은 0.4%밖에 안 되는데 거래량은 320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었지만 주가 상승률은 낮았기 때문에 이날의 주가의 무게는 다른 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날 너무 많은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는 기진맥진해서 급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수 타점은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당연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날 세 번째 날에 가장 많은 힘을 소진했다라는 걸 이 엑셀 파일 계산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날 다른 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가의 무게가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하고 우리는 이날 가장 많은 힘을 소진했구나. 그리고 향후 주가의 방향은 기진맥진하다가 급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증권만 보시고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자가 말한 이 공식으로 만든 파일이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거고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절대 좋아할 게 아닙니다. 거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는 아마 3일차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분할로 계속 익절을 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주가 상승은 개미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 번째 날의 거래량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산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거래량 분석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크게 급락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은요, 찰스 다우상을 수상한 저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면 왜 이 책이 찰스 다우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깊은 이해를 위해서요,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책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12. 시장을 책처럼 읽는 법. 시장의 뉴스들은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남용이 심한 정보인지도 모른다. 시장의 뉴스가 공개되면 투자자들은 즉시 그 정보를 읽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한다. 호재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던가 아니면 연관된 주식을 매수한다. 악재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매도한다. 뉴스의 이면이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무작정 믿는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기대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을 탓한다. 그리고 시장이 왜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시장은 잘못이 없다. 단지 투자자들의 추측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뉴스를 퍼뜨린 것이 언론의 일이며 대부분의 뉴스는 주가 상승에 마침표를 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투자자들이 앞서 매수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관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의 흐름이지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자는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혹은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의 반응이라고.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하락했다면 그 좋은 뉴스는 주가 상승의 마침표를 찍는 뉴스였고 이미 그 뉴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식을 예전에 매수해서 뉴스가 공론화가 되니까 주식을 크게 팔았던 거죠.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뉴스의 진위를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대가들은, 그리고 많은 고수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추세를 따르라. 상승하면 사고, 하락하면 팔아라. 뉴스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추세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 주식의 속성. 시장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면 시장이 다중인격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다중성은 태초부터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낸다. 첫 번째 감정은 욕망, 즉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다. 부자인 내 친구는 이런 인생 모토를 갖고 있다. 전부 가질 테다. 탐욕스러워 보이지만 더없이 정직한 말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고 감정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투자자에게 내재 가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때 투자자들이 숨는 곳이 현금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이 두 가지 감정이 표출되는데 탐욕은 수요의 형태, 두려움은 공급의 형태로 표출된다. 투자자는 현재 어떤 인격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매도자들, 공급인가, 아니면 매수자, 수요인가. 주가는 그 순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주가의 변화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4. 자, 이 부분 제가 중요에다가 별표까지 하나 쳐놨거든요. 중요합니다. 주가 속성 읽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주가의 상승 움직임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매수 압력, 탐욕이 거세진다는 의미로 종종 주가가 더 상승하기도 한다. 주가는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 상승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매수 압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표시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도 압력, 두려움이 커져 공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표시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공급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만은요.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드리면요.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5.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별표 2개 쳐놨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요. 정말 차트 분석하시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 선명하고 확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캔들 분석이 정말 명확해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과 캔들이라는 것을 어쩌면 인식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동평균선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동평균선은요. 후행지표라서요. 향후의 어떤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 아무리 상승해도요.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후를요. 여러분들 거래량과 캔들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종가 거래량 분석 4단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저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읽을 때 주가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하나의 캔들과 다음 캔들의 종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외 없이, 자, 여러분들 예외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유달리 많은 거래량은 기술적으로 볼 때 시장이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말하는 단 한 가지, 단 한 단어를 꼽자면요. 그리고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요.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확고한 신념, 방향,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양의 주식이 매도자의 손에서 매수자의 손으로 또는 매수자의 손에서 매도자의 손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많은 거래량은 종종 현재의 진로가 반전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생명의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가 변화를 해독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주가 변화의 방향에 관계없이 거래량 증가는 주가 움직임을 입증한다. 자, 여러분들. 자, 요 표는요, 여러분들 정말 암기하시고요. 책에도 있는 건데, 이거 오려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다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 타점 잡는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요, 매매 타점 잡는 거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종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지금 현재 추세는 강세라는 것이죠. 자, 종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캔들의 끝점, 양봉을 말하는 거죠. 양봉의 끝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세의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캔들이 상승한다고 좋구나라고 생각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가의 무게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종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강력한 약세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식을 갖기 꺼려 한다라는 거죠. 자, 종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건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사기가 꺼려진다라는 거고요. 종가가 하락 마감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이제는 이 주식을 내다 팔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심리가 거래량과 이 종가, 캔들에 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종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강세 신호라는 겁니다. 왜죠? 매도세가 말라간다는 신호,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내드린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도 다 아마 맞추셨을 겁니다. 자, 해당 차트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가격은 1번입니다. 1번 종가. 이 캔들,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의 종가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가격이라고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거래량이 높은 것은 시장의 의도다. 그것은 확신을 준다. 신뢰도를 높여준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은 이 1번 가격을 믿을 만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0,000명이 거래하면서 결정한 가격의 신뢰도와 10명이 거래하면서 결정한 가격의 신뢰도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가격 2번과 가격 3번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거래량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1번 가격은 맞고요. 2, 3번 가격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번 가격이 맞는데 2번 가격까지 또는 3번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가격은 쌉니까? 비쌉니까? 엄청 저렴하죠? 원래는 가격 1번이 맞는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이 3번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매수 타점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가격 1을 10,000원, 가격 2를 8,000원, 가격 3을 7,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한 다음 날 1번 가격 10,000원보다 20%가 하락한 8,000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만 보는 사람들은 이 급락이요, 요 장대 음봉이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8,000원의 가격이 허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거래량은 허와시를 간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거고, 세력이 이 가격 10,000원이 맞아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다음날 개인 투자자, 적은 사람들이 세력이 이제 개입하지 않은 상태죠. 개입하지 않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8,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우리는 이 가격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자,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투자하는 이 역발상 투자는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8,000원의 가격, 7,000원의 가격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8,000원, 7,000원의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때 계속 분할 매수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자가 말해준 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봉을 떠올려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양봉, 대량 거래량의 양봉. 자, 종가 상승 마감에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강세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어떻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종가가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강세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차트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약세가 아닙니다. 이 차트는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가격의 상승의 힘은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로 눌림목 매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뜨면요, 여러분들 방향을 상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눌림목 매매의 원리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 책을 읽으시고요, 거래량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훨씬 선명하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게 확연히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위력이 상당하다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고요, 책을 꼭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16. 갭의 의미. 시장을 강조하는 강력한 형태는 갭으로 표현된다. 갭은 시가가 전일의 주가 범위 밖에서 형성될 때 발생한다. 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개장 시간 전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 특히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갭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강조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갭은 지속되지 않은 단발성 흥분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낮은 거래량으로 갭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량은 신뢰도의 원천입니다. 즉, 낮은 거래량이라는 건 믿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낮은 거래량으로 갭 하락이 발생했다라면 그 갭 하락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발성 흥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 하락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니까 또 다르게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큰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을 주목해야 한다. 이겁니다. 일단 중요한 게. 그리고 낮은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 갭 하락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추세의 큰 그림을 보라. 데이트레이더든 아니면 매수 후 보유 투자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판단은 주요한 장기 추세를 아는 것이다. 추세선을 그릴 때 기술적 분석가들은 미미한 움직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기 움직임은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적 분석가가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든다. 기술적 분석가의 최우선 목표는 추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임무는 추세가 움직이는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몇 달간 저점이 상승하면 해당 주식이 장기 상승세에 놓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몇 달간에 걸쳐 고점이 낮아지면 해당 주식이 장기 하락세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두 경우가 모두 아니면 해당 주식은 현재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추세가 상승 궤도를 높이려면 적어도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추세가 거래량 증가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여도 정체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추세 거래량의 법칙으로 최소한 주가가 보이는 추세만큼은 거래량 증가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거래량은 추세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적 요소다. 낮은 거래량은 추세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경고한다. 낮은 거래량으로 추세가 무너지면 역추세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요. 만약 낮은 거래량으로 추세가 무너지면 역추세, 하락추세죠. 하락추세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낮은 거래량으로 전저점을 깼다면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흔들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은 거래량으로 전저점 깼다고 그냥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버텨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추세와 추세 침범의 타당성이 검증된다. 늘어나는 거래량은 추세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단락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낮은 거래량에 현혹되지 말고 많은 거래량에 집중하라. 역시 뼈에 새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4단계. 자, 많은 투자대가들은요, 주가의 주기를 4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4단계 구분법은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고 말한 대가도 있었죠. 천장팅이 그랬죠. 자, 이 책의 저자 역시 주가의 주기를 거래량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단계 강력한 수요. 대체로 투자자들은 희망이나 낙관주의 때문에 매수한다. 상승세에서 발현된 탐욕, 양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 없이는 탐욕이 계속 커질 수 없다. 거래량은 추세를 나아가게 하는 연료다. 상승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주가는 추세를 떠받치는 상당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한다. 이 단계는 대체로 공급이 소진, 거래량이 감소된 다음에 온다. 자,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세장의 탄생은 큰 폭의 주가 변화, 대체로 상승세, 양봉 개수가 음봉 개수보다 많은 그런 주가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이 단계의 초기에 기관들은 주식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고 개미들은 상승 랠리를 시장에서 빠져나올 기회로 본다. 시장이 상승하고 성숙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수용하고 시장은 해당 기업을 둘러싼 낙관적 믿음을 회복한다. 이는 수요에 장악된 시장으로 지배적인 추세 속에 저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늘어난 거래량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관찰로 영민한 투자자는 거래량의 상승세를 확증하고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식별할 수 있다. 자, 1단계 아까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여기 양쪽 부분은 세력이 시장의 탐욕을 이끌기 위해서 이 주식에 연료를 왕창 넣어준 겁니다. 추세를 세력이 만들려고 이 거래량을 터트려준 거죠. 자, 이 단계는요, 대체로 공급이 소진된 상태, 거래량이 감소된 후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감소했죠. 이렇게 거래량을 소진시킨 다음에, 감소시킨 다음에 이렇게 터트린단 말이죠. 이게 1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 1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이 주식의 주인, 대량 매수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초기의 기관들은 주식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캔들의 주인은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맞나요? 세력이 맞나요? 세력이 맞죠. 세력은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워낙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자가 뭐라고 말했죠? 개미는 이 상승 랠리를 시장에서 빠져나올 기회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이 대량 거래량은요, 세력이 왕창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왕창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의 방향을 상승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단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 약한 수요. 거래량을 살피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 2단계가 시작될 때는
첫 번째 단계가 성숙한 중간 지점의 주가 움직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2단계나 1단계나 움직임, 주가 자체의 움직임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단계는 1단계보다 거래량이 약하다. 2단계는 마지막 매수자들이 덤터기를 쓰는 단계다. 주가는 추세를 이어가며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한다. 거래량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 즉 상승세가 지속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간단히 말해 상승한 주가에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종종 현실에 안주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보유자들은 과거 주가 상승의 혜택을 맛보았다. 이들 투자자는 달콤한 혜택을 준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매도할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주식을 기꺼이 매수할 투자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새로 들어온 못 모르는 투자자들만이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그 주식을 매수한다. 기관들이 이 주식의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을 털어버리면 주가는 하락한다. 자신들의 운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기관들은 반등할 때만 매도하는 것으로 매도 전략을 수정한다. 자, 이 말은요. 자, 여러분들 기관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팔았는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 기관들도요. 자기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제 매도하느냐? 반등할 때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관은 이제 팔기 시작했다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할 때 사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그때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때 개미 무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래량 분석으로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나 현명한 거래량 분석 투자자는 서로 상충되는 주가 추세와 거래량 추세로, 주가 추세는 상승인데 거래량 추세는 하락. 자, 그러면 주가 주기가 2단계에 진입했음을 이미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단계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1단계에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거래량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기관 매수자들이 바로 파는구나. 자, 여러분들 기관 매수자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세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세력이 여기 들어왔죠. 길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세력들은요, 매집을 시작을 했을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왕창 부어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익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자, 바깥에서는요, 뉴스나 언론에서는 계속 호재를 만들었겠죠. 자, 매수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시작이 아니다라는 걸 거래량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한 투자자들은 30분봉이나 60분봉, 15분봉, 5분봉, 분봉 차트를 보고 계속 확인을 했겠죠. 자신의 매도 타점을. 그리고 계속 분할 익절을 해나갔을 겁니다. 자, 2단계는 상승 추세는 지속되지만 거래량은 줄어든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단계입니다. 강력한 공급. 주가의 추세가 지지선 아래로 무너지면 이제 비밀이 드러나고 시장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는 강력한 공급이라는 3단계로 새로운 하락세의 시작을 뜻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마지막에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추세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세의 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다음에 주가 흐름으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양봉이 개미들 무덤 만들어 완전히 크게 만들려고 지금 완전 작정을 했구나. 여기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단계의 특징. 자, 이제는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공급, 강력한 매도로 3단계 새로운 하락세의 시작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요한 하락세의 첫 번째 단계는 거래량 증가로 시작된다.
이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더 낮은 가격도 기꺼이 수용하게 됨을 나타낸다. 2단계가 시작되면 기관들은 약세장에 매도한다. 자, 이게 뭐였죠? 자, 2단계에서는요, 기관들은요, 반등할 때 매도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서 매도했는데, 이때는요, 3단계가 되면은요, 기관들은 이제 가차없이 약한 가격, 이미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더 안타까워요. 멋모르는 투자자들은 기관이 내놓은 주식을 매수한다. 이때의 행위들로 첫 번째 단계의 시작과 같은 폭넓고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이 형성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락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탐욕보다 강력해져서 변동폭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거래량 증가는 공급의 힘이 커짐을 확증하며 이는 하락세의 영향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변동성이 여러분들 보세요. 길이를 보세요.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죠. 완전히 자 여러분들 시가가 여기죠.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완전히 곤두박질.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를 태운 거죠. 압도적인 거래량으로요. 자, 이게 3단계의 시작을 여러분들 딱 눈치를 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이거 이때 무조건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제 4단계입니다. 약한 공급. 하락세의 마지막은 거래량의 감소다. 거래량의 감소는 사람들이 심드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없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매도세는 없으므로 이것은 강세가 나타날 강력한 신호다. 이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어떨까? 이는 4단계의 종말, 즉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치며 야 진짜 이 책은요 더 리뷰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책에는 캔들을 거래량과 함께 해석하는 법, 개인들, 큰손들, 의미 해석, 고지를 점령하는 열쇠, 거래량 계절 추세, 다양한 패턴 속에서의 거래량, 다양한 거래량 지표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완전히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쳐두시고 이해가 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 부분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요거 뒤에 있는데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거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 부분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요. 요 부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 정말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인내심이 좋다는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그리고 지혜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질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 실천하시고 훈련하시어 꼭 10억 계좌를 보유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 배우고 실패를 줄이다 보면 결국 성공만 남게 되어 결국 수익은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 10억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부자의 선 채널이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